안녕하세요. 서디고 1학년 학생들. 자, 오늘은 원래는 시험이 있는 날이죠. 과학 시험이 있는 목요일인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아마 2주 후에 보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거는 담임 선생님께 관련 내용을 공지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시험에 관련된 복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을 듯하여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되는 다음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산과 염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화학 단원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은 금방 진도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로는 19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가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번 단어는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단원이 되겠죠. 우리 앞서 배웠던 게 산화에 대한 이야기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산은 무엇이고 염기는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겠죠.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때나 혹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산과 염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산은 신거, 그러니까 염산, 황산, 뭐 아세트산 혹은 뭐 식초 뭐 이런 거에 산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염기는 쓴 거 혹은 단백질을 녹이는 거, 비누, 락스 뭐 이런 거 배웠겠죠. 그래서 도입 부분은 이제 산과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따라서 보시면 돼요. 산과 염기는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다. 그렇겠죠.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에는 산이 들어있어. 자, 신맛이 나는 게 산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치약과 제빵소다에는 염기가 들어있어. 자, 제빵소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다 있잖아요. 탄산수 나트륨을 소다라고 하는데, 빵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의 수용액이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것은 물에 녹은 물질이 산이나 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성을 띠려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가져야지 산성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요. 염기를 띠는 이유는 수용액에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쭉 읽어보면, 산과 염기는 우리 몸속에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약한 염기성을 띠며 침이나 혹은 위액과 같은 곳에서는 뭐 산성을 띠는 것도 있고 염기성을 띠는 것도 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pH 5.5 정도의 약산성이다. 그래서 뭐 약산성 클렌징 같은 것들이 우리 피부에 좋다고 광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산과 염기 혹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산과 염기는 어떤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입은 음식물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입 안은 산성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침은 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이 분비되면서 입 안에 산성을 약간 중화를 시켜주고 염기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 치약은 염기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에 의해서 입 안이 산성이 되면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약인 염기성 으로 닦아주어서 우리 입 안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줘야 우리 입 안에 치아가 썩지 않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위는 산성이에요. 위에게는 염산이 들어있어서 위 내부는 강한 산성을 띠죠. pH가 1.0에서 2.0으로 나타나는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자, 이 산성, 위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소화 효소인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이 염산의 역할이 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서 산성의 역할이겠죠. 뭐 여기 위는 왜 위액을 녹지 않을까요? 위액은 강한 산성인데 왜 위는 녹지 않을까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위 내부는 뭐 끈끈한 점액질로 되어 있어서 염산을 중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을 띠고 있대요. 여기 잘 보시면 위와 그리고 소장 그리고 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위에서 음식물이 넘어오게 되면 산성인 곳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약간 산성을 띠겠죠. 그래서 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 내부가 산성이라든지 뭐 입 안이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인 침을 분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 인체 모양을 두고 우리 그 신체 내에서의 산염기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변에 산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를 알고자 하는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산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산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몸 안은 산과 염기 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를 볼까요? 자, 실험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트레이에 여러 가지 액체를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뭐 실험을 해서 뭐 산성과 염기성을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산염기의 특징을 알고 나서 배워야 우리가 얘 색깔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뒷페이지를 보고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거는 뭐 염기성의 역할이고, 뭐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거는 뭐 산성의 특징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을 하게 되면 산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우고 탐구하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인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지시약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나중에 산염기의 특징을 배우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의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자, 산성의 성질은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인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이 산성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대로 산성이라는 것은 염산, 식초 이런 애들이 산성을 갖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죠. 이에 반해서 염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이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기성을 크게 나타내는 애들은 우리 이쪽에도 보이는 것처럼 뭐 비누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염기는 치약이라든지 혹은 뭐 수산나트륨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 빼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내었던 내용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쓰는 세숫비누가 아니라 빨래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빨래비누 같은 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완전 빳빳해지거나 혹은 손을 씻으면 손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그런 좀 염기성이 강한 세제로 손을 씻게 되면 손가락에 있는 단백질 겉표면을 녹이기 때문에 우리 손이 거칠거칠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성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우리 뭐 식초 안에다가 계란을 딱 넣어놓으면 계란의 그 겉에 딱딱한 껍데기는 녹고 안에 이제 말랑말랑한 그 얇은 막만 남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 실험 내용으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여기 뽀글뽀글 이렇게 거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일 것이고, 지금 계란을 이제 껍데기가 있는 상태로 염산에 넣어 놓은 상태겠죠. 시간이 지나면 계란 껍질을 구성하는 탄산칼슘이 녹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자, 197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이제 지시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시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디케이터,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용액이 있을 때 얘가 산과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색깔로 변하고 염기가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색깔로 변한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색깔의 변화로 산과 염기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자세하게 양배추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 본 그 양배추로 만든 지시약에 산염기를 넣었을 때 색깔이 변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우리 나중에 앞에 있는 탐구하기와 함께 묶어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산성이 무엇이냐, 염기성이 무엇이냐. 중요한 내용들은 이 두 가지에 다 나와요. 산성이 무엇이냐, 염기성이 무엇이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살짝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또 보여드리면 우리 주변에 산과 염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한 개씩 보시면 식초, 김치, 유산균, 음료 얘네들은 산성이죠. 산성. 그리고 과일 주스도 산성이죠. 자, 치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기. 그리고 해열제나 진통제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산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탄산음료도 말 그대로 탄산이기 때문에 산성, 유리세정제는 염기, 그리고 비타민C는 산성. 자, 너무 간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산성의 성질을 띠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원인, 그리고 염기를 띠게 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산성의 성질을 갖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고 염기성의 특징을 갖게 하는 이유는 OH-라고 쓰고 우리는 수산화이온이라고 읽어요. 염기성을 띠는 이유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시 산성은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이고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용약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질산 모두 다 산성인데 그 이유가 얘들이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탄산칼슘과 반응을 한다든지 혹은 금속과 반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유들은 모두 다 수소이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기가 나타나는 까닭은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 중에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에는 공통적으로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염기가 공통적으로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배우시면 될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를 쭉 해드리면 앞으로는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산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염기의 성질을 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산과 염기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입 안은 세균에 의해서 산성, 뭐 위액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서 산성, 뭐 이런 이야기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성을 띠게 하는 애들은 수소이온 때문이고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유는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요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디테일한 이온화 과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그 디테일한 뭐 산염기를 가지고 중화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산은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온라인 수업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